이제 그만해. 망하려면 혼자 망해. 이제 정말 끝이네. 이제 그만해. 망하려면 혼자 망해. 남편이 제게 한 말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남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딱 하나만 생각했어요.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8년입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튀김기 앞에 섰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자정이 넘어 집에 돌아오는 삶이었습니다. 손은 기름에 절어 갈라지고 무릎은 오래전부터 비명을 질렀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 가게 애초에 제 가게가 아니었다는 걸요. 제 명의였지만 제 선택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설계한 판 위에 제가 올라탄 거였습니다. 빚은 1억 원이었어요. 불륜 상대는 골프 모임에서 만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날 예상치 못한 사람이 먼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끝까지 들어보시겠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수진이에요. 올해 41입니다. 가게를 처음 열던 날 저는 33이었어요. 시작은 남편 재현이었습니다. 재현은 귀가 얇은 사람이었어요. 누군가 좋다고 하면 무조건 따라가는 스타일이었지요. 그날도 골프 모임에서 돌아오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자영업 얘기였어요. 골프같이 치는 형이 치킨집을 하나 열었는데 시간도 자유롭고 벌이도 꽤 된다고 했다더군요. 회사 생활이 지겹다며 우리도 가게를 차리자고 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예상 매출표를 보여줬어요. 숫자는 그럴듯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자영업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재현이 하도 확신에 차 있으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가 걸렸어요. 왜 내 이름으로 내냐고 물었습니다. 재현은 자기가 회사 다니면서 대출을 끼면 복잡하다고 했어요. 내 명의로 하는 게 깔끔하다고 했습니다. 그땐 그냥 넘어갔어요. 그게 함정인 줄 몰랐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5천만 원, 사업자 마이너스 통장 3천만 원, 전부 제 명의로 만들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어요. 재현은 회사를 그만뒀지요. 처음 일주일 재현은 열심이었어요. 새벽에 같이 일어나고 주방에서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딱 한 달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재현은 허리 핑계를 댔어요. 처음엔 오늘 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도 허리였어요. 그 다음 날도 허리였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하면 돈 아깝다며 거절했어요. 하지만 주말에 골프는 나갔습니다. 허리가 아픈 사람이 골프채를 들고 나갔어요. 그렇게 가게는 온전히 제 것이 됐습니다. 명의도 빚도 노동도 전부 다요. 3개월이 지났어요. 매출은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시댁에서 들어온 돈이 며칠 사이에 사라져 있었습니다. 재현에게 물었어요. 재현은 가게에 필요한 거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이상했지만 넘어갔어요. 확인할 시간도 기력도 없었으니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로 갔어요. 닭을 손질하고 양념을 만들고 국물을 올렸습니다. 점심 장사, 저녁 장사, 배달까지 혼자 했어요. 자정이 넘어 집에 돌아오면
재현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매일 같은 말을 했어요. 오늘 얼마 됐냐고요. 별로라고 하면 왜 이렇게 안 되냐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비난이었어요. 그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시댁 돈이 들어오면 며칠 안에 사라졌어요. 가게에 필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믿었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골프 라운딩 비용이었어요. 회원권 비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혜진이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재현의 핸드폰 화면에 이름이 떴습니다. 혜진이었어요.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골프 모임 사람이라고 했어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름을 잊었어요. 바빠서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2년이 지났습니다. 재현이 가게를 접자고 했어요. 벌써 2년인데 나아지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지쳤다고 했어요. 지쳤다는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뭘 했다고 지쳤다는 건지요. 못 그만둔다고 했어요. 4명의 대출이 1억인데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현이 입을 다물었어요. 잠깐 뭔가를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정리해 보겠다고 했어요. 시댁에서 돈을 가져와서 빚을 다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를 믿어달라고 했어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었어요. 며칠 후 재현이 말했어요. 1억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이제 빚이 다 정리된다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고맙기도 했고 시댁에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이제 숨통이 트이겠다 싶었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빚은 줄지 않았어요. 2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현에게 물을 때마다 나중에 설명하겠다는 말만 돌아왔어요.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1억이 어디로 갔는지는 한참 후에야 알게 됩니다. 3년째 되던 해 가을이었어요. 재현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골프 모임이라고 했지요.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재현의 재킷이 소파에 걸쳐져 있었어요. 핸드폰이 주머니에서 반쯤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건드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화면이 켜져 있었고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오빠 오늘도 고마워. 우리 다음 주에 또 봐. 혜진이었습니다. 2년 전에 처음 들었던 그 이름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잠금이 없었어요. 읽을수록 어지러웠어요. 골프만이 아니었습니다. 식사, 여행, 호텔이었어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가게에서 새벽까지 혼자 일하던 날들이었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온 재현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들고 서 있는 걸 봤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혜진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냥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나가라고 했습니다. 재현이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1억 원의 빚이었습니다. 8년 뺏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것까지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한참을요. 이혼 서류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어요. 가게 명의가 제 명이고 대출도 전부 제 명이면 이혼 후에도 채무는 제가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빚 1억 원. 전부 제 것이 됐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재현은 이미 짐을 싸서 나간 뒤였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 하나, 계란 2개, 시든 파 한 뿌리였어요. 라면을 끓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이 미끄러졌어요.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조각을 줍다가 손가락을 베었어요. 피가 났습니다. 아팠지만 눈물이 더 먼저 나왔어요. 한참을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내서요. 어차피 들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은행은 이미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 거절당했습니다. 이금융권 문을 두드렸어요. 현재 채무가 상당하시네요. 금리는 연 13%라고 했습니다. 13%였어요. 빚으로 빚을 막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3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밀린 임대료, 카드 연체금, 전기료, 가스비. 하나씩 막고 나니 손에 남은 게 얼마 없었어요. 가게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진짜 혼자였으니까요. 망하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생각했어요. 왜 손님이 안 왔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밤새 앉아서 메모했습니다. 경쟁 가게들 배달 앱을 뜯어봤어요. 후기를 수백 개 읽었습니다. 패턴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특별한 맛이었습니다.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치킨이 아니라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소스를 바꿨습니다. 직접 만든 간장 마늘 소스였어요. 10번을 만들고 10번을 버렸습니다. 11번째에 됐어요. 떡볶이 레시피도 완전히 뜯어 고쳤습니다. 밀떡 대신 쌀떡, 고추장 대신 직접 볶은 양념이었어요. 국물 비율을 달리해서 3가지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어.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재개장 전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또 실패하면 그땐 정말 끝이야. 재개장 당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가게 불을 켰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가게가 낯설었어요. 준비를 마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기다렸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이 가까워졌어요. 역시 안 되는 건가?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여성분이었어요. 전단지를 보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치킨을 튀기고 소스를 발랐어요. 잘해야 해. 제대로 해야 해.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손님이 한 입 드셨어요. 잠시 후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 소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5분이 오셨어요. 매출 21만 원이었습니다. 할 수 있어. 한 달이 지났어요. SNS에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동네 골목 치킨집인데 소스가 진짜 특이하고 맛있어요. 사장님 혼자 다 하시는데 청결하고 친절합니다. 공유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2달째 하루 손님이 20명을 넘었습니다. 3달째 점심에 줄이 생겼어요. 4달째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골목 맛집 코너인데요. 손님 후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방송이 나간 다음 날 가게 앞에 줄이 골목 밖까지 이어졌어요. 하루 매출 25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6달 후 옆 가게가 빠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확장했어요.
테이블 6개짜리 가게가 15개짜리가 됐습니다. 직원도 3명 뽑았어요. 2년이 지났을 때 마지막 빚을 갚았습니다. 마지막 이체를 하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끝났다. 정말 끝났다. 은행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정리하던 저녁이었어요.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이혼 후 한 번도 연락이 없었는데요. 안으로 모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방송에서 제가 나오는 걸 보셨다고 했습니다. 반가우면서도 이상하셨다고 했어요. 재현에게 물었더니 그제야 이혼한 걸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몇 달을 숨겼던 거였어요. 캐물으니 결국 다 이야기했다고 하였습니다. 골프 회원권, 해외여행, 명품 선물이었어요. 시댁에서 빌려간 1억이 전부 혜진에게 간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도 당한 거였어요. 자기 아들한테요. 시어머니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내가 너한테 힘이 돼줬어야 했는데 오히려 짐을 더 얹은 거잖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고생했다. 진짜 고생 많았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게 다 터졌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시어머니도 같이 우셨지요. 시어머니가 다녀간 후였어요. 이번엔 재현이 나타났습니다. 3년 전보다 초라해 보였어요. 옷은 후줄근했고 얼굴은 푸석했습니다. 가게를 둘러보더니 달라졌다고 했어요.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무효 소송 서류였어요. 다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다녀가셨다고 했어요. 재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어디 갔는지, 시댁에서 가져간 1억이 어디 갔는지 다 알고 있다고 했어요. 재현은 혜진과 정리됐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으니 떠났다고. 결국 그래서 온 거였습니다. 차분하게 말했어요. 나한테 기회를 달라고 하기 전에 어머니한테 먼저 사과하세요. 마이너스 통장 무단 인출권은 변호사한테 넘겼어요. 합의할 생각이 있으면 연락하세요. 재현이 멍하니 저를 봤습니다. 3년 전 이 자리에서 제가 무릎을 꿇었다면 지금은 제가 똑바로 서 있었어요. 나가라고 했습니다. 재현이 나갔어요. 그 후로 재현의 연락이 몇 번 더 왔어요. 협박도 있었고 사과도 있었습니다. 무시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무단 인출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재현 측에서 먼저 합의를 요청해 왔어요. 시어머니가 돈 일부를 주셨습니다. 이것밖에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확장된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테이블 15개, 직원 3명, 주말이면 줄이 서는 가게였어요. 기름 냄새가 배인 두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갈라진 손바닥,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이었어요. 이 손이 해낸 거였습니다. 누가 시작해준 것도 아니었어요. 누가 도와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떠넘겨진 가게였지만 지켜낸 건 저였어요. 불을 끄고 나섰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새로운 시작이야. 뒤돌아볼 일도 미련을 가질 일도 없었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걸어가면 됐어요. 그렇게 저는 또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하루하루를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군가 설계한 판 위에서 시작했더라도 그 위에서 어떻게 걷느냐는 결국 자신의 몫입니다. 떠넘겨진 짐이어도 버텨낸 시간은 누가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